자, 31페이지 지구부터 배울 내용은 태양계에서 우리 지구부터 공부를 시작을 할 겁니다. 해볼게요. 제일 먼저는 지구의 크기부터 측정을 했습니다. 무려 기원 전에 측정을 했던 방법이고요. 우린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지구 크기 측정을 어떻게 했느냐?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내용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누가?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자, 실제로 우리 현 인류들도 다른 행성들의 크기를 측정할 때 이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있어요. 기원전을 생각한 거지만 굉장히 똑똑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거에 대한 식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의 둘레 2파이 r대 360도는 L값과 세타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L값과 중심각의 크기가 뭔지를 하기 전에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 크기를 측정하기에 앞서 여러 한 두 가지 정도의 가정을 세웠어. 자, 가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다고 우리가 한번 미리 생각을 해놓고 하자라는 걸 했습니다. 그 가정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별표까지 쳐놨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라고 가정을 세웠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도 쪽으로, 즉 저위도 쪽이 조금 더 뚱뚱한 타원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즉 가정의 오류가 여기서 발생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라는 가정을 세웠어요. 진짜로 평행해요? 네, 실제로 평행합니다. 라는 가정을 세웠어. 자, 그러면은 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값이 총 3가지죠. 네. 총은 3가지야. 왜? R값, 지구 둘레를 아직 모르고, 네. L값 아직 모르고, 네. 세타값 아직 모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야.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아직 모르는 값이 3가지 중에서 직접 측정이 가능한 게 2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L값이고요. 이 L값은 호의 길이라고 해서 에라토스테네스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시에네까지 직접 걸어가서 측정을 했다고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즉 여기서 나오는 값은 925km가 될 것이고, 세타 값은 각도야. 근데 각도 잘 봐봐. 막대기와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막대가 그림자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시에네에서는 그림자가 생겨 안 생겨? 시네요? 시에네에서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값이 몇 도냐면은 7.2도가 생긴다고 해요. 자, 근데 실제로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지구 둘레의 값이 약 7,300k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구 둘레는 적도 쪽이 조금 더 빵빵하지만 적도 쪽으로 기준을 잡는다면은 6,350 정도, 대충 대략적으로는 이 정도가 된다고 해요. 둘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됐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거야. 오케이? 네 번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내가 설명했을 때부터 얘기를 했어.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야? 아니요. 그렇지.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됐고요. 그리고 이게 기원전이야. 실제로 925km가 실제 거리였을까?
아니라는 소리겠죠. 뭐 보폭으로 잴 수도 있고 시간으로 쟀을 수도 있어. 즉 두 지점 사이의 거리인 L 값의 오류로 실제 지구 둘레와 측정한 값이 차이가 발생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둘 만한 내용은 이 친구랑 이 친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잘 들어봐. 우리 과학 시간이지. 수학 시간 아니야. 이거 계산하는 게 나올까? 안 나와. 왜? 네이버 검색하면 이게 떡하니 나오는데 우리가 뭐하러 계산을 하니? 그치?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식을 알아야 될까? 자, 뭐냐면은 우리 비례식 배웠죠? 네.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등장이 되냐면은 360도와 L 값이 곱해져 있고 이 파이 R과 세타 값이 곱해져 있는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등장할 것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등장이 되나요? 이 식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오케이?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적어가는 게 좋겠지. 그리고 우리 실제 L 값과 세타 값을 이 사람은 구했지.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식은 360도와 곱하기 925km가 곱해져 있고 또한 이 파이 R과 7.2도가 곱해져 있는 값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냥 잘 들어봐. 우리가 결국 저 식을 이용하여 정말 구하고 싶은 것은 이 중에서 뭡니까? R. 그렇지. R 값을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결국 R 값도 알아야 되겠네. R에 대한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R 값에 대한 식은 이 파이랑 7.2도가 곱해져 있고 그 위에는 360도와 925km가 곱해져 있는 값을 찾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2번, 4번 이 식 2개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왜? 직접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화학 시간이잖아. 됐어? 자, 여기다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는 해볼게. 자, 그 다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아예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어. 또 다른 방법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위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야. 자, 이거 하기 전에 위도랑 경도부터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전에도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위도라는 것은 지구를 어떻게 나눈 거야? 위아래로. 경도는? 왼쪽 오른쪽. 그렇지. 왼쪽 오른쪽 맞아. 서쪽 그것도 괜찮아. 나눈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하기 전에 무엇의 차이를 두고 구하는지부터 공부를 합시다. 위도 차이를 둔다고 했기 때문에 지구 크기를 측정하기에 앞서 달라야 하는 값은 위도가 될 것이고 반드시 같아야 하는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경도. 경도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겁니다. 그리고 결국 위도 차이에서도 이 두 개랑 똑같은 식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럼 우리도 알아야 되겠지. L 값과 세타 값이 뭔지. 자, 해볼게요. 위도 차이에서의 L 값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차이가 바로 L 값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또 모르는 값은 세타 값이지. 세타 값은 무슨 차이 이용한다 그랬어? 위도 차이를 이용한다 그랬기 때문에 두 지점 사이에 위도 차이가 바로 세타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굳이 R 값 해줘야 됩니까? 여기다가 세타 들어가고 여기다가 L 값 들어가면은 지구 둘레 측정할 수 있겠죠.
즉 지구 크기 빈칸에는 이거 써주시면 되겠고, 아니 뭐 이거 있으니까 굳이 상관없겠고, 지구 크기에다가는 이식 하나 넣어주고 여기다가 세타값 7.2도의 세타값 925에다가 L값 들어가면 그냥 가장을 넣어주라고요? 아니요, 이거랑 식이랑 이거 주시면 되겠지. 이게 중요해. 이거 많이 틀려 얘를. 이것도 적어주시고. 근데 저 파이는 파이가 이게 이완소수가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R값을 구해요? 그냥 대충 3.13까지만 3.14만 하던가. 그래서 답이 나올 때 약이라고 맨날 쓰잖아. 혹은 그냥 그 뒤에다가 파이 곱하면 되지. 우리 원의 둘레 그 넓이 볼 때 그냥 몇 파이라고 쓰잖아. 몇 파이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그거지 뭐. 상수니까. 그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배울 내용이 자전입니다. 이 자전이 꽤 재밌어. 내가 왜 재밌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실제로 모든 교과서, 문제집들이 내가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을 잘 안 해요. 내가 공부하면서 알아낸 것도 좀 있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경우가 좀 있긴 하더라고.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해. 어차피 이거 너네만 볼 거니까 얘기하는 거 좀 조금 기똥차. 좀 뿌듯해. 넌 잘한 것 같아. 자, 지구의 자전입니다. 천천히 갈게요. 자, 지구의 자전. 중심을 기준으로 약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전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자전축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도는 것이 자전입니다. 자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하루가 걸려요. 23시간 56분. 그렇죠. 그래서 24시간이라고 대충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루가 걸리게 되고, 자, 우리가 하루를 한자로 바꾸면 날일자가 되기 때문에 자전에 해당되는 게 이름이 바로 일주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시험 문제에 하루, 일주운동이 등장하면 결국 뭐랑 연관이 되어 있다? 자전과 연관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자전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자, 자전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도는 것이냐? 서에서 동쪽으로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자, 이거는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여러분들 달리는 차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창문을 딱 바라보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풍경들은 뒤에서 앞으로 이동하죠.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이 어디서 떠? 동쪽. 그렇지. 보이는 것은 반대로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일주운동, 별의 일주운동, 달의 일주운동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것을 다른 표현은 뭐라고 표현하게 되냐면은 눈으로 보기에만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겉보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꿀팁을 주고 가자면은 특히 태양 같은 경우는 태양의 일주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네. 태양의 일주 운동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게 되느냐? 동쪽에서 뜹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남쪽으로 이동을 한 후에 서쪽으로 해가 지는 거예요. 왜 남쪽이지? 그렇게 되어 있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알려줄게. 이때 남쪽이 네. 정말 정가운데 남쪽에 딱 위치할 때가 있어. 아 그때가 뭐라고 하는 거지?
태양의 남중고도. 그렇지. 남중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남중하게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일주운동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면 몇 도에 전했다고 봐야 돼? 180, 에이, 360도지. 제자리니까 360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확히 어떻게 되느냐? 15도씩. 그렇지. 1시간에 15도씩 이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해가 져서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가 수업이 2시간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저 둘이 학원에 왔을 때는 태양이 여기 있다면은 2시간 후에는 서쪽으로 약 30도 이동을 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일주 운동이에요. 잠시만요. 저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뭐 얘기해봐 편하게. 살짝 하루가 24시간이 아니잖아요. 살짝 애매하죠. 그러면은 언젠가는 낮과 밤이 바뀌잖아요. 우리의 생활대로 하면은. 낮과 밤이. 네. 아, 설명을 해야 되나? 들어봐. 네. 아씨, 이런 내용을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되는데. 그게 잘 들어봐. 지구가 이렇게 있지.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지. 기울기가 바뀌어. 정반대로. 언제요? 하루가 지나요? 공전에서 4만 천년 기준으로 네? 4만 천년이요? 바뀌어. 아, 네. 이런 것도 존재해. 아 진짜요?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23.5도 기울어져 있지. 네. 근데 저 자전축이 이렇게 바뀌어요. 더 심해지기도 하고 더 기울기 작아지기도 하는 거야. 이건 2만 천년 기준이야. 2만 천년 기준.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원운동을 합니까? 타원운동을 합니까? 타원운동을 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까울 때가 현재는 겨울이고 멀 때가 현재는 여름이죠.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찌그러진 정도라고 해서 20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20율이 큰 축에 속하는 중인데 이 20율이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완전히 동그랗게. 아, 이게 거의 이게 10만 년 기준인가 그럴 거야. 나 어제 강의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야. 이렇게 바뀌는 여러 가지 현상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지만 우리 시차도 존재하잖아. 시차.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낮이 되려면은 아마 한 어마어마하게 큰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됐어요? 이걸 이제 지구 기후 변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지구 외적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책에서 2단원에 등장하는 지구 기후 변화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이를 여기다 넣을 이유가 없는데 얘네들은 아주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강의가 나는 딱 중학교 수준에서만 설명하고 싶은데 막 이상한 거 꺼내와야 돼. 내가 지구과학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주 그냥. 자, 그 다음은 제일 중요한 거 할 거야. 네. 이거 너네들이 이따가 줄 문제집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 안 해. 나만 이렇게 설명해. 오케이? 뭐냐면은 별의 일주운동이야. 너희들은 TV라든지 혹은 SNS 매체라든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밤하늘을 찍은 걸 딱 보면은 별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든지 빙글빙글 도는 거라든지 그런 모습을 혹시 한 번쯤은 본 적이 있나요? 네. 있지. 그거 공부를 할 건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해. 자, 지금부터 펜 들어. 펜 딱 들어. 그림 잘 따라와.
지금 33페이지 맨 밑에 네. 빈칸 엄청 많죠? 거기다가 필기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따라와. 이렇게 할 거야. 그래요? 그래요.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 화살표를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 그릴 거야. 화살표도 다 그려 넣어주세요. 이거 잘 안 보이나? 이런 식으로 할게. 이게 뭐냐면은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아래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네. 서쪽 하늘을 관측하게 되면은 별들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남쪽 하늘은 옆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하늘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여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럼 너희들이 한번 지식을 한번 테스트 해보자. 자, 과거에 배를 타는 사람들이 밤에는 그 별을 기준으로 북쪽을 향해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 별 이름이 뭡니까? 그렇지. 즉 북쪽 하늘은 이 기준점에 별이 존재하는데 그 별이 바로 북극성이에요.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등장하게 되느냐? 화살표가 이렇게 가 있어. 이게 어느 쪽 하늘 본 거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야. 어떻게? 다시 얘기해줄까? 이렇게 다 해놓고 이렇게만 그림을 주는 거야. 별들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뚝뚝 떨어져. 네. 시험 문제. 본 그림은 네. 대한민국에서 어느 쪽 하늘을 보았을 때의 모습이겠는가? 서쪽 하늘. 이렇게 돼 있으면 응. 북쪽 하늘, 이렇게 돼 있으면 북쪽 하늘. 그렇지. 그런 문제 등장하는 거야. 또 하나 등장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정중앙에 북극성이 있죠. 네. 내가 별 하늘 사진을 찍고 싶어가지고 네. 눌러놓고 잠깐 얘기를 하다 왔어. 어라? 분명 처음에는 별이 여기 있었는데 네. 원래 여기 있었는데 잠깐 얘기하고 나다 보니까 별이 여기서 이만큼까지 이동을 했네. 근데 몇 시간 지났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이동한 각도가 30도야. 30도 지났어. 그러면 나는 몇 시간 있다가 온 거야? 2시간. 그렇지. 왜? 1시간에 15도씩 이동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 내가 여기서 있다가 이번에는 시계를 들고 잠깐 갔다 왔더니 별이 여기로 이동을 했어. 근데 이 각도가 실제는 아니겠지만 대충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 각도가 몇 도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3시간 있다가 왔어. 그럼 이 각도는 몇 도? 45. 45도가 되겠죠. 됐어? 네. 이것이 지구 자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좋네요. 이거예요. 왜 이거 1번이 있지? 아, 공전인가?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별 일주분이? 근데 일주 운동은 끝나. 아니요. 일주 운동 끝나고 실제로 보게 되면은 봐봐. 8번 문제. 이런 식의 문제가 등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 하나만 외워두게 되면 동서남북 절대 헷갈리지 않겠죠? 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보게 되면은 거기 개념 그 중간 연습 문제 개념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거기 보면 설명을 그딴 식으로 해놔요. 여기요? 그거 봐봐. 네. 설명을 그렇게 해놔. 이게 훨씬 편하지? 네. 이게 훨씬 편하지? 이 안에다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 지금 그 두 파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나는 그림 하나로 설명을 다 한 거잖아요. 이게 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능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 외웠고. 시계 반대 방향인 거죠. 그렇지,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이라는 표현을 좀 교과서에 안 쓰더라고.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거더라고. 네. 그러니까 뭐지? 한자 사용 줄이기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반시계라고 썼는데 교과서에서 좀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이 됐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 어쨌든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가 하게 되면은 지구의 자전에 대한 내용은 끝나고 그 다음 또
지구 혼자 빙글빙글 도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공전. 갈게요.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지구의 공전입니다. 자, 지구의 공전은 기준이 1년이죠. 그치? 1년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도는 것이고 이 1년을 한자로 바꾸게 되면은 해년자를 쓰기 때문에 연주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 연주운동이 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공전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 공전의 방향은 사전이랑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아이고, 방향이라는 것도 써줄게. 왜냐면은 헷갈릴 것 같아. 방향. 서해도 동이요? 네. 아,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태양의 연주운동과 별자리의 연주운동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는 여기다가 그냥 태양의 연주운동 하나만 박아 넣었어요.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등장할 거야. 태양이 별자리를 배경으로 이동하여 1년은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 운동을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지구 공전에 의한 돋보기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구가 도는 것이 태양이 돌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지구 안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 연주운동의 방향은 태양의 연주운동은 똑같다. 지구 공전 방향과 같다라는 거고, 속도 한번 갈게요. 자, 1년 기준일은 365일일 거고 제자리로 돌아오려면은 360도가 되기 때문에 값이 약 하루에 약 1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죠? 네. 그러면은 너네 둘이 오는 시간 5시 반이야. 네. 원래 태양이 여기 있었다면 일주일 후에는 약 7도 정도 기울어진 곳에 떴을 거야. 그래서 막 여름 되면은 낮이 길고 겨울 되면은 밤이 길고 해가 짧아지게 되는 이유가 매일매일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뜨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연주운동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별자리와 태양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왜 알아야 되느냐? 1년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은 첫 번째 계절 변화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별자리 변화가 있지. 각각 태어난 달에 따라서 별자리가 달라지게 되잖아. 그치? 그게 1년 기준이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태양과 별자리. 자, 이거는 암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건데 가볼게. 첫 번째, 태양을 기준으로 할 때 태양 기준 별자리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별자리를 기준으로 할 때는 태양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내 앞에 책상이 하나가 있고 저 뒤에 선풍기가 하나가 있어. 선풍기를 가만히 둔 상태에서 내가 움직일 거야. 그러면 책상도 움직이겠지. 근데 반대로 내가 책상을 기준으로 움직일 거야. 그치? 그러면은 너네들이 했을 때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태양을 기준으로 할 때는 동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태양보다 별자리가 더 뒤에 있기 때문이다.
멀리 있는 걸 기준으로 내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얘도 서에서 뒤로 이동하게 돼. 그래서 별자리를 기준으로 할 때는 태양도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걸 기준으로 내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면은 얘는 나랑 이동한 거랑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지. 태양이 기준으로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따가 수업 끝나고 한번 해봐. 여기 서서 선풍기를 기준으로 네.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책상도 똑같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근데 내가 책상을 기준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잖아? 그럼 얘는 나는 정반대로 이동하게 돼. 가까이 있어. 가까이 있어서. 선풍기 기준으로 하면 얘도 같이 이동하는데 그럼 태양은 서에서 동 아니에요? 그러면? 별자리를 기준으로 태양을 기준으로 할 때는 별자리가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별자리를 기준으로 할 때는 태양은 서로 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봐봐. 자, 내가 이 위치에서 태양을 이렇게 바라볼 거야. 그럼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될 거야. 이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리고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야. 그치? E2. 오케이? 내가 여기서 태양을 바라봤어. 그럼 태양은 어디 있어? 여기 되는 거지. 얘는 여기서 이쪽으로. 달라지죠? 이건 태양 기준으로 볼 때고. 그렇네요. 태양 기준으로 볼 때고. 별자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된다. 맞는 거 같네요. 그래서 여기는 좀 암기가 가장 마음에 들어 나는. 자, 세 번째는 이걸 지우고 다시 갈게. 지워도 되죠? 네. 자, 시험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거 등장했어. 계절별 별자리. 이거 쉽네. 자, 태양이 별자리보다는 더 가까이 있고, 그치? 네. 태양과 별자리 사이에는 지구가 존재하게 되는 거야.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꿀팁을 몇 가지 줄게. 첫 번째, 측정한 달. 자, 내 생일은 3월 4일입니다. 네. 그래서 내 별자리는 물병자리가 되는데, 그러면 그 3월 4일 날 밤에 별자리를 보게 되면은 물병자리가 보이냐? 안 보여요. 이렇게 사자자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그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쉬워져. 자, 측정한 달은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지구, 태양, 그 뒤에 별자리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안 보여요. 오케이? 지구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별자리가 그 뒤에 있기 때문에 별자리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측정한 달에 보이는 별자리는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쪽에는 태양이 위치하고 그 뒤에 별자리가 존재합니다. 이 간격이 6개월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가 책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위에서부터 측정했을 때 별, 태양, 지구가 되면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고 그게 측정한 달인 거고 위에서부터 측정했을 때 태양, 지구, 별을 하게 되면은 별자리가 보인다. 그것은 밤에 보이는 별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10월 달이죠? 현재 10월 달이야. 그러면 측정한 달의 별자리는 측정한 달 같은 경우는 10월 달이기 때문에 천자리가 될 거고 밤에 보이는 거는 6개월 후인 뭐가 보여야 되겠어? 물고기 자리. 그렇지. 물고기 자리가 보이게 되겠지. 근데 양자리 아니에요? 몰라? 나 별자리 안 저 했잖아. 양자리인데. 그래? 양자리는 4월인데.
그래? 그 날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날짜가 10일이에요. 그래? 나도 3월 4일인데 3월 중순부터는 물고기 자리라고 하는 거 같던데? 4월 초까지 막 그렇게 되는 것 같던데? 아 그래요? 그 얘기했잖아 아까 말했던 세차 운동. 아니 막 지구 막 자전축 달라지고 하는 것 때문에 별자리도 계속 바뀌어. 그래서 막 새로운 별자리가 하나 막 추가되고 그랬잖아 얼마 전에. 아 진짜요? 황도 13궁이 된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었어. 뉴스 검색해보면 나올 거야. 근데 안 된대요? 근데 그냥 결론적으로 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오케이? 이것이 계절별 별자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아, 요즘은 미세먼지 같은 게 없어서 보이겠구나. 아,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진도는 끝이에요. 이게 먼저. 뒤에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몇 번까지 풀면 되느냐? 40번까지 문제 풀면 됩니다.